여러분에게 국민학교는 과연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가요? 어쩌면 빛바랜 흑백 사진 속 희미하게 떠오르는 낡은 교실의 모습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아련한 옛 추억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이름 속에 대한민국이 걸어온 격동의 시간과 우리 모두의 가장 순수하고 치열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 잠들어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마치 오랜 필름처럼 되감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개인의 추억을 넘어 한 시대를 관통하며 우리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 바로 국민학교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잊혀져가는 듯했던 그 시절의 교육과 사회상을 다시금 조명하면서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숨가쁜 해방의 기쁨도 잠시, 동족상잔의 비극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죠. 바로 그 희망의 이름이 국민학교였습니다. 1946년 혼란의 한복판에서 국민학교령이 공포되며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국민으로서의 기본 교육을 받는다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그 시대에는 혁명적이었던 교육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소학교와 고등보통학교 등 식민지 교육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들을 길러내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담겨있던 이름이었죠. 당시의 교육 목표는 참으로 명확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던 만큼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고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가치가 교실벽에 걸린 급훈처럼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민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국민을 키워내는 요람과도 같은 곳이었죠. 나라를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끈기를 잃지 않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그 시절 교육이 지향했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물론 그 시절의 학교는 지금처럼 번듯하고 화려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교실의 풍경은 어떠했을까요? 바랜 색깔의 나무 바닥, 삐걱이는 낡은 나무 책걸상, 칠판 위에는 언제나 분필가루가 희끗하게 앉아 있었고, 겨울이면 교실 한구석 난로 위에 노인 양은 도시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한 반에 60명, 때로는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빽빽하게 앉아 수업을 듣는 일도 흔했죠. 교실 창밖으로는 맨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요. 교복은 모두가 똑같은 디자인이었고 준비물이라곤 몽당 연필 몇 자루와 공책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만큼은 자신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어진 것이죠. 자식의 손에 책가방을 쥐어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밤낮없이 일했던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바로 그 시절 국민학교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낡은 교실에서 배우는 지식은 비록 제한적이었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칠판 앞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의 모습, 그리고 그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초롱초롱 빛나던 아이들의 눈빛. 그것이 바로 국민학교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을까요? 네, 국민학교 시절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아이들은 미래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한 길은 언제나 마냥 포근하고 자유롭지만은 않았죠. 낡은 교실 안에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이 공존하며 우리를 어른으로 이끌어주는 특별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칠판 앞 선생님의 열정적인 모습 뒤에는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 국민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을 넘어 한 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엄격한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운동장에 도열한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를 경청했고 교실에 들어서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수업을 기다렸죠.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법이자 규칙처럼 여겨졌고 작은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칠판 앞으로 불려나가 종아리를 맞거나 손바닥을 맞는 일도 흔했습니다. 몽당 연필을 쥐고 삐뚤빼뚤 쓴 글씨를 숙제 검사받을 때면 선생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빨간 펜 자국 하나하나에 가슴을 졸이곤 했죠. 하지만 그 엄격함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매일 돌아가며 맡았던 청소 시간은 또 어땠습니까?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교실 구석구석을 깨끗이 쓸고 닦는 일은 단순히 환경 미화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교실을 정리하고 나면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함께 협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죠. 이러한 일상적인 규율과 책임감은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의 엄격한 교육 방식은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미래, 세대에게 단단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민학교 시절이 언제나 긴장감만 가득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업 시간의 엄격함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왔죠. 바로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방과 후 골목길이었습니다. 땡 하고 종이 울리면 억눌렸던 에너지가 폭발하듯 아이들은 교실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흙먼지 폴폴 날리는 운동장에서는 고무줄놀이, 구슬치기, 딱지치기, 말뚝박기 등 온갖 놀이가 펼쳐졌고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삼삼오오 모여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돌멩이를 던지며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고 때로는 작은 다툼 속에서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심시간은 또 얼마나 즐거웠던가요? 양은 도시락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친구들과 반찬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김치 한 조각, 멸치볶음 한 젓가락까지도 함께 나누며 정을 쌓았죠. 어쩌다 반찬이 부실한 친구의 도시락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반찬을 덜어주던 따뜻한 마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시절 도시락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친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하는 소통의 매개체였던 셈이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뛰어놀며 아이들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방과 후의 골목길은 아이들의 또 다른 놀이터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큼이나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쌓았던 경험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뛰놀았던 그 시절의 천진난만함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에게 잊혀진 소중한 가치들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엄격한 교실 안팎의 규율과 함께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르고 서로를 배려하며 때로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이처럼 국민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엄격함과 자유로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특별한 용광로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의 소중한 경험들은 비단 교실과 골목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던 특별한 날들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추억의 절정으로 자리매김했죠. 운동회, 소풍, 학예회, 수학여행처럼 모두가 함께 겪었던 공동의 기억들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아이들의 삶에 깊은 의미를 새겼습니다. 그 순간들은 아이들에게 경쟁과 협동, 좌절과 성취의 생생한 단면을 보여주며 진정한 우정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가을 운동의 날이면 학교 운동장은 아침 일찍부터 알록달록한 만국기로 수놓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부모님과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여 아이들의 잔치에 함께했죠. 꼬마 선수들은 자신이 속한 천군과 백군을 응원하며
목청껏 소리 질렀고 박 터트리기 게임에서는 온몸으로 박을 향해 돌진하는 용감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을 장식했던 계주 경기는 승패를 떠나 모든 아이들이 하나 되어 응원하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뛰는 감동의 순간이었죠. 바통을 넘겨받는 친구의 손에는 단순한 승리의 염원뿐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끈끈한 유대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땀 흘리며 함께 환호하고 때로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이들은 승패보다 더 값진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향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백미는 바로 소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들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오르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낯선 자연 속에서 선생님의 눈을 피해 몰래 과자를 나눠 먹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숨바꼭질이나 보물찾기를 하며 뛰어놀던 그 자유로움은 어떤 학습으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친구와 함께 풀밭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며 나누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은 어떤 비밀보다도 굳건한 우정을 싹틔우는 씨앗이 되어 주었을 테고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쌓았던 추억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예회 무대에 오르기 전에 긴장감도 빼놓을 수 없겠죠. 서툰 몸짓으로 연극을 연습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때로는 실수투성이었던 공연을 친구들과 함께 준비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부모님과 친구들의 박수 소리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달콤한 성취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했던 학예회는 아이들에게 협력의 가치와 함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졸업식 풍경은 또 어떠했을까요? 정든 교실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함께 6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보며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이별의 슬픔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순간들, 서로에게 가장 순수하고 든든한 존재였던 시간을 추억하며 미래를 향한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고받았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처럼 국민학교는 아이들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던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절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들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소중한 가치로 남아있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